입니다. 이 BTS 8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정한 바디 트랜스포메이션 스페셜리스트로 새롭게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에도 그랬지만 이 코로나 이후 이 헬스케어 시장은 더욱 가파르게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올바르지 않은 건강 상식과 무분별한 다이어트로 몸을 더 망가뜨리고 그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러분들이 8주 동안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배우셔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분들께 올바른 다이어트를 제안하고 그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수호천사가 되어주신다면 더불어 이 엄청난 시장의 주역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주제는 비만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비만이 뭔지 이 비만의 정의와 비만의 원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만의 정의란 체내에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비만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비만이냐? 자, 동양인 기준으로 봤을 때 복부둘레가 남성은 35.4인치 이상, 여성은 33.5인치 이상이 되면 우리는 비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비만의 정의를 내릴 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내리기도 하죠. BMI 수치를 따져서 또 비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근데 이 BMI가 25 이상이 되면 비만이고 20 이하면 저체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예전에는 이 BMI 수치로 비만이다 아니다를 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BMI 수치를 잘 따지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몸무게가 48kg고요. 키가 162cm예요. 나이는 만으로 47세입니다. 그런데 BMI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8.29가 나옵니다. 그럼 저체중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키가 162고 몸무게가 60kg가 나가요. 그리고 나이는 만으로 47세입니다. 이것을 BMI 수치를 내봤더니 정상으로 나와요. 22.86으로 정상으로 나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애매하죠. 제가 60kg인 제가 체지방률이 40%가 넘어가요. 그러면 뚱뚱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요?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비만이다 아니다를 지표로 삼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어렵게 계산 안 하죠? 그 인바디라고 하는 체성분 분석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비만의 정의를 내리자면 체지방이 남자가 25 이상, 여자가 30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마른 비만도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두 여성분이 계십니다. 키도 똑같고 몸무게도 같아요. 그런데 체질량 지수도 같습니다. 다른 건 체지방률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분은 체지방률이 20%로 정상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32%예요. 그렇다면 겉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말라 보이지만 이분은 마른 비만일 수 있다. 자, 특히나 이제 마른 비만이 위험한 이유는 자, 마른 비만들은 사실 근육이 많이 없죠. 자,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지방, 체지방을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근육을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쓰레기 소각장이 많아야 체지방이 잘 타겠죠. 그런데 근육이 없는 몸은 이 몸에 체지방이 쌓이면 갔다가 그냥 체지방이 쌓일 때 쓰레기를 소각해 주는 곳이 없을 때는 내장으로 다 갖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마른 비만이신 분들이 내장 지방이 많아요. 특히나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말랐는데 늘 피곤하고 힘들고 막 항상 만성 피로감에 쌓여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시면 거의 마른 비만이고 내장 지방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 내장 지방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그 대사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말랐다고 해서, 나 날씬하다고 해서 좋아하실 것이 아니라 근육을 키우는 몸으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내장 지방은 운동을 해서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식습관을 잘 조절하시면서 내장 지방 관리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소화 비만은 거의 이제 그 유전적인 요인이 많아요. 아버지가 비만일 경우에는 자녀가 40% 정도 비만될 확률이 높고, 어머니만 비만일 경우에는 60% 정도 되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비만일 경우에는 자녀가 비만될 확률이 80%나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드시는 음식들 있죠. 집에서 먹는 그 음식, 그 식습관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거의 요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걸 아이가 그대로 먹겠죠. 그래서 그 소화 비만은 사실 저는 부모님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전적인 요인이 크기도 하지만 비만을 결정짓는 요인은 또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비만으로 키우지 않으려면 집에서 식습관,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잘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그 식습관, 생활 습관을 잘 하셔야 아이도 비만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식습관인 것 같아요. 식습관. 자, 그러면 이 소화 비만이 생기는 이유는 뭐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성 비만이 거의 99%예요. 많이 먹고, 그리고 안 좋은 음식 먹고, 그 에너지 소비를 많이 안 하는 거, 먹기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단순성 비만으로 살이 찌게 돼요. 근데 2차성 비만은 뭐 어떤 질환이 있다던가 약물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던가, 뭐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던가,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은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거의 99%는 음식 때문에, 생활 습관 때문에 비만이 걸린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비만이 생기면 아이들 굉장히 우울해지죠.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습니다.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고 사회성도 자꾸 떨어집니다. 그런데다가 수면 부족하죠. 고혈압 생기죠. 이 아이들도 간에 지방이 쌓여요. 그래서 고지혈증, 동맥경화, 피부질환, 당뇨병,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O의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1996년도에 비만은 질병이다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2009년에 비만은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만은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노동력을 상당히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비만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정상인보다 사망률이 20%나 높아요. 또 정상인보다 평균 수명이 3.7년이나 단축이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해요. 실제로 아주 오래전부터 다이어트를 많이 해왔었거든요. 1930년도에서 한 40년도까지는 흡연 다이어트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흡연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후에 뭐 원푸드 다이어트, 에킨스 다이어트는 많이 아실 거예요. 황제 다이어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리고 비버리 힐즈 다이어트, 양배추 스프 다이어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들이 있었고요.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근래 많이들 하셨던 다이어트니까. 그리고 뭐 5입만 먹는 다이어트가 있어요. 한 입도 아니고 5입. 5입만 먹는 다이어트. 그리고 백설공주 다이어트도 있고요. 자, 백설공주 다이어트는 잠자면서 살을 뺀다 그래서 수면 유도제 같은 것을 드시고 잠을 주무시다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도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뭐 생식 다이어트며 또 무슨 다이어트가 있을까요? 효소 다이어트?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다이어트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다이어트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그 20대에서 30대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내용이 있어요. 854명에게 설문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라는 질문을 했더니 여성분들은 93.5%가 네, 다이어트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남성들은 네, 맞습니다, 다이어트 필요합니다 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50%가 76.5%나 됩니다. 자, 근데 전체 응답자의 59.6%는 다이어트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또 강박증의 증상으로는 다이어트 생각에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시는 분이 45%나 되고요. 수시로 몸무게를 잰다라고 하시는 분도 36%, 그리고 폭식과 굶기를 반복한다고 하신 분들은 26.7%, 섭취 열량을 매일매일 일일이 점검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도 18.9%나 나왔어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음식의 노예로 살잖아요. 그 하루하루 행복하게 음식도 맛있게 먹으면서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매일 이런 것 때문에 맨날 점검하고 체크하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제가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저도 이거 다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운동 지도자로서 한 15년 정도 생활을 했었는데 저조차도 다이어트가 잘 안 됐던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게 먹고 운동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이 먹고 운동을 그만두는 순간 요요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적게 먹고 운동해서 무조건 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식습관을 잘 유지하시는 게 다이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목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다이어트를 왜 하시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성분들은 날씬하고 멋진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56%가 넘었고요. 남성분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53%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50% 이상이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가 진짜 살을 빼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고 날씬한 몸매를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려는 다이어트는 생존과 건강에 관한 것이다. 방치했던 내 몸의 살들이 나의 목숨을 위협한다면 이것이 살을 빼야 하는 진짜 이유다. 그렇다면 비만일 때 지방이 몸에 쌓이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걸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 중 지방은 약 13%에 불과하다. 몸에 들어온 에너지들은 중성지방 형태로 체내에 축적되는데 피부 밑에 있는 피하지방과 각종 장기 사이에 붙어있는 내장지방, 장기에 직접 쌓이는 이소성 지방 형태로 쌓인다. 내장지방이 많이 쌓이면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동맥경화나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장지방으로 축적되고 남은 지방이 간이나 췌장, 근육 같은 장기 조직 사이사이에 직접 쌓이는 것이다. 이것을 이소성 지방이라 하는데 간과 근육 등에 이소성 지방이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 인슐린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속에 넣어줄 수 있도록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소성 지방이 쌓여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혈당 수치가 높아져 당뇨병이 나타날 수 있다. 네. 당뇨병뿐만 아니라 이런 비만과 관련된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살을 빼야 되는 이유는 정말 많거든요. 비만하게 되면 편두통, 우울증, 수면 무호흡증, 천식, 고혈압, 지방간, 여러 가지 통풍, 관절염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에 걸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병원을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하나씩 먹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살이 쪄서 건강을 잃은 게 아니라 사실 건강하지 않아서 살이 찌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고혈압약, 당뇨약 하나씩 드시다가 이제 위가 안 좋아지니까 거기다 소화제까지, 거기다 장약까지, 거기다 또 하나씩 약을 첨가해서 드시게 돼요. 그래서 급기야는 약으로 생명을 연명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나중에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약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그것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약을 많이 드시는데요. 특히나 이제 다이어트 약도 많이 드시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계셨어요. 좀 친한 분이었는데 이제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사이즈를 44 5, 마른 옷, 44 이렇게 입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다이어트를 하셨고 식욕 억제제를 달고 사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하면 몸이 다 망가지고 임신이 안 될 수도 있다. 내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은 건강하지 않은 몸에 아이를 주지 않으니 우리 이런 식욕 억제제 그만 먹고 올바른 다이어트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제품을 전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듣죠. 왜냐하면 본인도 안 좋다는 걸 알아요. 이런 약들이. 그래서 아 진짜 나도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품을 드시게 됐는데 몸이 건강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좋은 제품들은 몸을 먼저 건강하게 만들고 살을 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충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거의 이제 다시 식욕 억제제를 드시면서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해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며칠 되지 않았어요. 이 중앙일보에 나온 내용이 며칠 되지 않았고 이게 3월 30날 나온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메디아토르라고 하는 당뇨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뇨병 치료제인데요. 얘는 식욕 억제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메디아토르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됐지만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제 과체중자에게 비만 환자에게 이 약을 남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메디아토르를 먹고 숨진 사람은 한 500명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실제로 이걸 이렇게 추적추적 해보니까 2010년 연구에서는 사망자가 21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소 5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식욕 억제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 제약업체 세르비에가 29일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500명을 숨지게 했는데 벌금이 36억이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우리 거고요. 우리 몸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다이어트 하신다고 약 같은 거 드시지 마세요. 다이어트 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뇌가 컨트롤 되지 않으면 사실 다이어트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욕 억제제나 안 좋은 무분별한 그 다이어트 약을 드시면서 몸을 망가뜨리기에 우리의 삶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음식으로 좋은 음식을 드시면서 식습관을 잘 유지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뻔한 얘기고 아마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시겠지만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나, 왜 이렇게 됐는지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죠. 지금 이 몸의 결과는 분명히 원인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비만의 원인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여러 가지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나는 어떤 유형인지 한번 보시고요.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이 비만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잘 고민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체질 때문에 비만이 될 수도 있고요. 렙틴 저항성에 의해서 비만이 될 수도 있고 유해 화학물질, 탄수화물 중독, 만성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식욕 조절 시스템 장애 문제가 오면서 체중이 증가하고 비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비만이 될 확률도 굉장히 높은데요. 먼저 유전적인 요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만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전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앞서 소아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만의 주요 원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유전적인 것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분은 일란성 쌍둥이에요.
유전자가 같아요. 유전자 정보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어떤 병에 걸렸을 때도 같이 걸려야 되고, 아플 때도 같이 아파야 되고, 머리가 빠지는 것도 같이 빠져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고, 노화도 비슷하게 돼야 되는데 이 두 분은 노화의 속도가 다릅니다. 이유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유전적인 게 비만의 결정적인 요인도 아니고 노화의 결정적인 요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 습관과 식습관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비만의 원인 중에 렙틴 저항성이 있습니다. 이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지방 조직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에요.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계속 나오겠죠. 근데 렙틴은 너무 고마운 호르몬입니다.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애요. 어때요, 여러분?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호르몬이 잘 나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 렙틴은 지방에서 나온대요. 근데 나는 지방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런데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애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 내 몸에 지방이 많죠. 그러면 렙틴이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해서 똑같은 잔소리를 하면 별로 듣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뇌도 그런 거예요. 렙틴이 계속 나오니까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자꾸 나오니까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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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렙틴이 나오면 그냥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렙틴 저항성이 생깁니다.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렙틴 저항성이 생긴다. 그래서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제대로 보내주려면 이 신호에 굉장히 민감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을 잘 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그만 먹어라는 신호가 잘 나오니까요. 자, 이 렙틴 저항성의 원인도 사실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지속적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자꾸 탄수화물이 땡겨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과잉 섭취가 되면 인슐린 저항성까지 생기거든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만성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승을 해요. 이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상승을 할 때 내 몸은 혈당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혈당을 자꾸 높게 유지하려면 정제 탄수화물이나 과당 같은 게 당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먹게 되면 인슐린이 계속해서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를 하면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은 당연히 오게 되고요. 렙틴 저항성, 그리고 음식 중독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음식 중독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탄수화물 중독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그때그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현명함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비만의 원인입니다. 그 유해 화학 물질인데요. 농약, 향신료, 방부제, 보존제,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이 모두 유해 화학 물질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런 것들을 잘 피할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에 되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유해 화학 물질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인체 내에 정상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의 밸런스가 떨어지고 신진대사와 면역 시스템까지 같이 떨어지게 되죠. 이 유해 화학 물질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지방에 다 쌓여요.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은 굉장히 친화적이에요. 니네 모두 다 나한테 와. 내가 다 보호해줄게. 이러면서 지방으로 다 갖다가 쓸어서 밀어 넣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장 지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장 지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 생기죠. 염증이 생기면 독소가 쌓이고 이 독소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내 몸을 망가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해 화학 물질도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 또 비만의 원인 중 산화 스트레스가 있죠. 이 산화 스트레스는 운동, 과식, 과음, 흡연, 공해, 유해 환경 물질 등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 활성산소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몸에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세균들을 집어먹는 역할을 활성산소가 하죠.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많아지면 세포를 노화시키기도 하고 이 세포를 또 노화된 세포가 또 암세포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와 지방이 결합되면 과산화지질이 생기는데요. 이 과산화지질은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산화 스트레스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죠. 네.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으시다면 줄이는 게 좋죠. 자, 근데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에는 이 활성산소가 계속 생기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산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우리가 뭐 항산화제를 챙겨서 드신다든지 피로가 빨리빨리 쌓일 수 있도록 숙면을 취한다든지 잠깐 자고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 산화 스트레스도 빠르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자, 또 하나 비만의 원인이죠. 이 렙틴과 그렐린이라고 하는 생존을 위한 시스템 두 가지가 망가지기 때문에 또 비만이 원인이 되기도 해요. 자, 렙틴은 그만 먹어. 그렐린은 먹어. 자, 그럼 먹지 마. 먹지 마.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생존을 위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위벽에서 나오고요. 먹어라는 신호를 보내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달 문화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 그렇거든요. 전화만 하면 내 앞에 음식이 탁탁탁탁 눈앞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고플 때도 먹고 목마를 때도 먹고 돌아서서 먹고 심심하면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고장이 많이 나죠. 그리고 지방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렙틴의 저항증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렙틴과 그렐린, 이 생존을 위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잘 나오게 하려면 좋은 식습관을 잘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 비만의 원인이 있죠. 만성 염증 때문에 또 비만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염증 수치가 높고 만성적인 피로감을 동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월화수목금 토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일요일날 그냥 뻗어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리고 자도 뭔가 개운한 느낌이 없어. 늘 만성적인 피로감에 쌓여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마 그런 분들은 복부에 내장 지방이 많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잦은 피로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이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특히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이제 이 다이어트는 현대인의 숙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만이 현대사회 질병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 다이어트 시장이 급성장했거든요. 2013년도에 7조 원대로 추산되던 이 다이어트 산업이 이제 10조 원으로 규모가 커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10조 다이어트 시장이 좋아요. 괜찮아요. 뭐 다이어트하고 건강 챙기려고 소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갖다가 거기다 썼는데 돌아오는 건 부작용밖에 없는 거거든요. 요요를 동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서 찾아라.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어떤 거고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패턴이 어떤지 그것부터 점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다이어트 실패 원인 1위나 대사증후군 원인 1위도 사실 음식이에요. 음식. 다 음식 때문에 이렇게 다이어트 실패하기도 하고 대사증후군이 생기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게 또 우리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이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살이 찌게 되고 이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탄수화물 중독 증상이 생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탄수화물, 좋은 탄수화물도 많은데 이 중독 증상이 정말 싫어하는 게요.
안 좋은 탄수화물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 탄수화물 중독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몸에 있는 체지방을 줄여서 렙틴의 저항성이 있는 것을 기능을 되살려주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죠. 탄수화물 중독, 렙틴의 저항성 줄여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뭘까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시죠?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가 잘 조절되면 비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중독이라는 게 내 의지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담배, 마약, 그리고 뭐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그리고 탄수화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있죠. 뭐 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 다 중독이거든요. 자, 얘네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순간 뇌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을 막 분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도파민이 막 다시 생기게 하려고 음식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망가지기 시작하죠. 도파민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막 나오긴 하지만 칼로리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중독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대체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나는 얘네들을 먹으면서 이 행복 호르몬을 자꾸 분비했으면 좋겠으니까 의식적으로 자꾸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어떤 물질의 도움을 받아서 이 중독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TR90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자, 이 TR90는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점프스타트라고 하는 그 4가지 제품 구성 중에 점프스타트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이 점프스타트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뭐 주 원료는 애플페논이에요. 이 애플페논은 뭐 내장 지방에 아주 강력하고 탁월한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애플페논이라고 하는 유효 성분을 드시게 되면 또한 AMPK라고 하는 단백질 효소가 켜져요. 이 단백질 효소 AMPK는 우리 생체 운동 스위치입니다. 이 생체 운동 스위치가 막 켜지기 시작하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또 지방 분해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인슐린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이 애플페논은 이미 해외에서 미용이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점프스타트의 주 원료뿐만 아니라 이 부원료 안에 샤프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샤프란은 유럽 남부아시아에 자생을 하고 수천 년간 의학적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학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샤프란 보이시죠? 여기 암술 머리에만 기능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이 샤프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탄수화물 중독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분은 닥터 오즈라고 하는 미국의 국민의사로 불리는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실제로 본인이 진행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샤프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Also have to eat less. Now, to do that, I've got a miracle appetite suppressant to kill your hunger. Saffron extract can suppress your appetite to control the emotional eating. Now, we know why we emotionally eat, but let me show you in an animation what's really happening. So you crave carbohydrates. Why is that? When you take carbohydrates and put them up in your mouth, you actually are turning on chemicals in your brain. These are chemicals like serotonin, norepinephrine. You've heard of these, dopamine. They turn on this pleasure sensation, this craving you have, and they give you satisfaction from doing this, some relief. When you take a pill, like what we're talking about today with saffron, it goes into your intestinal system, it goes up to your brain and does the same thing to your brain. So it stimulates the release of those same chemicals, gives that feeling of relief without that short-term hit from the carbohydrates. So when you see food, you don't have to put it in. You don't feel addicted to have to put it in there. You can actually, nice smile, isn't it? Yeah. You actually have the ability to say no without struggling. Now remember, when you take carbohydrates in to make the brain feel good, that gives you a temporary support to the brain of relief. But you add the weight. That's why I think using an alternative like saffron makes more sense. Now, it has no calories in this, but you want to look for a specific blend that's called satiryl saffron extract. 네, 그래서 이 샤프란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탄수화물 중독 증상을 완화시켜준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필요한 유효 성분이기도 하죠. 자, 또 하나는 핏입니다. 핏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제품인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체지방을 빼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렙틴 저항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 몸에 있는 체지방을 빠르게 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핏은 체지방 분해에 강력한 도움을 주는 아이고요. 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인데 컨트롤입니다. 이 컨트롤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고 태아닌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바잎 추출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자, 바나바잎 추출물, 바나나 아니고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혈당이 확 올라가죠. 그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자, 우리가 배가 고프면 갑자기 혈당이 뚝 떨어져요. 그럴 때 인슐린이 출동을 합니다. 혈당이 뚝 떨어져요. 그럼 우리 이제 당이 땡기죠. 당을 땡기면 음식을 막 과식하게 돼요. 과식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인슐린이 막 분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갑자기 또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이 뚝 떨어지게 돼요. 그때 또 우리가 음식을 또 당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후에 혈당이 상승하는 거를 막아주면 인슐린이 출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잎 추출물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하나는 뭔가 지금 이 아이의 이름만 들어도 컨트롤 해줄 것 같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다이어트의 적도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다이어트 해보신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왜요? 다이어트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순간부터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오늘 나 스트레스 받았어. 그래서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일부터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가 올라간다고요? 우리 몸에 뭐가 많이 나오죠? 인슐린. 네, 스트레스를 막 받게 되면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내 몸에 혈당을 막 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막 해요. 그러다 보면 탄수화물 같은 게 막 땡기고 그때 인슐린이 또 막 출동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특히나 다이어트 할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 컨트롤은 보시면 원료들을 한번 볼게요. 주요 성분, 태아닌, 바나바잎, 코코아불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얘네 안에 내용을 보시면 심신안정, 평온함, 항우울, 혈당안정, 지방축적 억제, 심신안정, 혈관 강화, 심신안정, 식욕조절, 혈당안정. 뭔가 자꾸 안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좋은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원인은 다이어트 하면서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쉐이크인데요. 이 쉐이크는 한 끼 식사입니다.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식사를 하실 때 12첩 반상으로 드시지 않고요. 거의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니라 때우세요. 그냥 햄버거로 때우지. 뭐 컵라면 하나 먹으면 되지. 때우는 식의 식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몸이 안 좋아지고 몸이 안 좋아지니까 비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쉐이크를 드셔주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쉐이크는 12첩 반상보다 훨씬 더 좋은 영양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한 끼 식사고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등 각종 영양소가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충분한 단백질이 공급이 되고요. 포로 되어 있어서 들고 다니시면서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쉐이크는 정말 중요하다.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탄수화물 중독을 분명히 우리는 완화를 시켜야 돼요. 탄수화물 중독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게 점프 스타트고요. 체지방, 복부지방, 내장지방을 빠르게 빼줄 수 있는 게 핏이죠.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식욕 조절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컨트롤입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쉐이크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구성 성분으로 TRINT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또 반드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TRINT는 단지 살을 빼는 제품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일단 늙어요. 많이 늙습니다. 피부가 노화가 되고 얼굴에 살이 빠지고 수분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나는 한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됐어? 너 살 빠져서 예쁘다. 몸이 좋아진 것 같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안 됐어?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젊음도 잘 유지하시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뉴스킨은 2011년도에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세계 최고 유전자 연구회사를 인수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락 TR90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이게 중앙일보 2013년도에 나왔던 내용인데 제가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체중 유지 유전자가 이미 발견이 됐고 식품으로 몸매 가꿀 날이 멀지 않았다. 이 라이프젠은 노화학 및 유전학 박사들이 모여서 2000년 창립한 연구회사다. 2011년 12월 라이프젠을 인수합병한 다국적 기업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는 이번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신제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그냥 체중 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상 체중도 유지해주지만 노화도 막는 유전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TR90라고 하는 제품은 여러 가지 주요 성분으로 조합이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노화를 지연시키는 에이즈락 기술이 들어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쉐이크 안에도 에이즈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면서도 젊어지는 거예요. 이 TR90를 90일 동안 드시게 될 건데 이 TR90를 드시면서 굉장히 젊어지는 느낌을 스스로 받게 되시고 주변에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얼굴에 뭐 했어? 왜 이렇게 젊어져?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TR90는 단순히 다이어트 제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몸은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쓰면 쓸수록 닳죠. 문을 한번 예시로 들어봐 드릴게요. 이런 문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고 되게 낡았고 녹슬었습니다. 이 문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페인트를 칠해서 다시 사용하시겠어요? 못을 박아서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새 문으로 바꾸시겠습니까? TR90는 이렇게 내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리셋시켜주는 제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살이 찐다는 건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몸이 망가진 결과물이 비만이죠. 그래서 단순히 외부의 흔적만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원인을 해결해주고 기능을 살려주는 것이 TR90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시각이 존재하는 한 나의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내 몸이 내 스타일의 전부여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 스스로 하시고 식습관 잘 유지하시고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중요하고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 나를 좀 보호하고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TR90라고 하는 전신 해독 제품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시고 많은 분들께 또 전달하시고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도 드리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나의 몸이 내 스타일의 전부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몸은 멘탈입니다. 내 멘탈 잘 지키세요. 몸을 지키는 것이 결국 멘탈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1강 비만이란 주제로 제가 오늘 강의를 드렸고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2강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대단한 강사님들이 8강까지 다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절대 이 수업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들으셔서 여러분들 멋진 바디 트랜스포메이션 스페셜리스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